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4월 15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주사 LG를 영국계 펀드인 실베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가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에 미국의 3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달보다 0.1%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헤드라인 CPI가 5%입니다. 상당히 낮아졌죠. 6%대에서 5%대로. 그런데 근원 물가지수는 오히려 5.6%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래도 시장은 나쁘지 않았던 게 월간 단위로 보면 근원 물가도 0.5% 상승해서 0.4% 상승으로 상승폭은 감소됐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증가했지만 월간 따지면은 그래도 상승폭이 감소했다는 부분, 그리고 주거 비용이 지난달에 0.6으로 올랐다가 이번에는 0.4로 증가폭이 감소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했는데 헤드라인 수치가 마이너스 0.5%가 나오면서 앞으로 CPI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났던 거죠. 전년 동월 대비로 해도 추세를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도 감산 효과 이런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80불대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이었잖아요.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다면 밑으로 떨어질 거라 그랬죠?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하반기에 금리 동결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추세 상승 전환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상승을 또 하려면 추가적인 모멘텀과 이런 매물 소화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강한 시세를 만들었던 금 가격 이런 것들도 상승 추세를 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죠.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러면 금 가격은 이런 상승 추세보다는 박스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하반기 금리 동결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의 흐름도 다행히 경기 침체가 반영되면서 급하게 밑으로 빠지지 않고 박스권으로 일부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금리가 치솟을 가능성보다는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박스권을 회귀해서 움직이면은 주가에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감소하면서 계속 방향성을 모색 중인데 밑으로 큰 폭의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매물 소화를 일정 부분 하고 있죠. 하지만 다음 주에 중소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 전망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조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조정이 나와도 기술적 조정에 일단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전히 금리가 앞으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또 주가가 떨어지면 반영될 거니까요. 만약에 오히려 중소은행 쪽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발표되면 그걸 모멘텀으로 방향을 윗선으로 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역시 흥분하지 말고 계속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추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외환시장은 다행스럽게도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굉장히 다행스럽죠. 위로 치고 간다 그러면 또 수급 부담이 있는데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 중입니다. 지난번 1,400원대 진입했을 때도 국민연금과 일정 부분 외환 스와프 체결 이후에 달러가 약세 전환되면서 아주 급하게 우리 워낙 강세 구간에 진입했었는데 이번에 또 위기 상황처럼 보이니까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 등판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 효과 플러스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등장하자 아주 긍정적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에코프로 사범제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 여기에 이제 판심이 계속 작용하면서 800포인트 돌파 이후에 900포인트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고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또는 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전환되면서 순환매가 돌면 눌림목이 좀 기술적 수준에 머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깊은 눌림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삼형제들의 조정이 나올 때 다른 업종군에 어떠한 수급이 전이되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혹시 매매하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L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금주에 5.02% 지분 신고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시면 4월 5일자로 변동 내역이 되어 있죠. 장내 매수 통해서 보고 의무 발생을 일부러 시켰어요. 47,000 주고 매수 안 해버리면 보고 의무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일단 지분을 추가 매집해서 공시까지 한 겁니다. 무려 789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적은 비용은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는 약 7천억 정도 자금을 투입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적은 물량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나온 다음에 또 찌라시 같은 것이 돌았습니다.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지분을 둘러싸고 지금 가족끼리 법적 공방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구광모 회장이 대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얘기다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이 소식이 나오고 일정 부분 좀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영국계 펀드가 지분 신고를 하고 나니까 지분 싸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 가지고 세력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섣부른 판단 같고요. 이 영국계 펀드의 등장은 이 지주사 LG의 저평가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의 시나리오대로 지분 싸움에 어떤 트리거가 된다 그러면 주가 급등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회로 삼으면 그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는 작년에 자사주 매입을 신고를 했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024년 말까지 약 5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하방 경직을 만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계 펀드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분을 매집한다 그러고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입의 목적이 단순 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뭐 배당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액션은 좀 취할 수가 있어요. 자, LG의 지분 구조를 좀 살펴보면 가장 큰 덩어리들을 보면 역시 전자계열에서는 LG전자, 화학계에서는 LG화학, LG화학 밑에 손자로 LG에너지솔루션이 있죠. 그리고 통신에는 U+가 있습니다. 그리고 LGCNS, 부동산 관련인 LGDNO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실적이 주 계열사하고는 매출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덩어리들 보는 게 좋겠죠. 그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손자회사잖아요. LG화학도 소재 관련 투자를 더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전장 관련해서 앞으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잔고가 80조입니다. 전장 관련해서요. 올해 100조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니까요. 약 385조 원 이상 수주 잔고 있다. 올해 400조 넘길 거다. 이런 목표 갖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수주 잔고를 쌓고 있죠. 자, 그렇게 좋은 계열사들을 보유한 지주사 LG의 지금 시총이 얼마냐? 겨우 14조입니다. LG화학의 시총이 56조, 손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138조예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18조고 통신 계열은 아예 뺐습니다. 이런 큰 시총의 기업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 LG의 시총이 겨우 14조다. 너무 큰 할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대차 잔고도 급감하고 있고 수급적으로 뭔가 개선될 효과를 기대케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 삼형제가 정말 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의 지분율이 46%,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은 100%,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53%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상장사인 에코프로 CNG 지분도 48% 보유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H에는 상장사인데 31%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들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덩어리 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시총은 지금 15조 8천억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평가를요. 에코프로의 시총이 15조 8천억을 받는다 그러면 LG엔솔과 NG화학을 보유하고 LG전자, 전장산업에 앞으로 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회사의 시총이 지금 14조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죠. 이게 합리적인 시총일까요? 그럼 의외로 쉽게 답은 나올 수 있겠죠. 수급이 받쳐줘서 재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보다 큰 시총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뿐이잖아요. 내일부터 당장 그것이 수급이 개선되면서 바뀔 수도 있고 또 1, 2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급이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수급을 보고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2차전지 또는 전기차 관련해서 너무 비싸서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아직 평가가 되지 않은 이런 지주사를 분할로 접근해서 중장기로 보유하는 전략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죠.
최근 LG의 차트 흐름입니다. 구광모 회장 관련해서 지분 싸움 이런 이슈가 되니까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영국계 펀드의 지분 매입 소식에 급등이 한 차례 또 나왔습니다. 거래가 또 일부분 실렸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거래 대금은 크진 않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정말로 수급을 많이 불러낸다 그러면 이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 이런 거래가 터져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수급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보시면 2022년도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저점을 좀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박스에 갇혀서 뚫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이슈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이 고점 85,000원대를 뚫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는 85,000원이 됩니다. 이 85,000원을 종가상으로 훼손하면 이번에 이슈, 영국계 펀드의 지분 매입 이슈는 많이 희석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고공전투를 벌리면서 움직인다면 추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좀 돌려보면 여기서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10만원대 이상의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급 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더 큰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되겠죠. 최근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꾸준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조정받는 것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추격 매수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다시 조정 나와서 이런 꼬리 부분 진입하면 분할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85,000원짜리 반등하면 또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대응하고, 만약에 이 밑으로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번 이슈는 희석이 되기 때문에 반등하면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가 다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고요. 만약 중장기 전략이라 그러면 오히려 더 좋죠. 자꾸 떨어지는 걸 바라야 되니까. 그래서 모아가는. 특히 적리식 투자자 같은 경우는 LG 같은 종목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시장의 비합리성은 기회가 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